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조금은 과감하고 심지어 여러분이 듣기에 다소 불편할 수도 있는 한 가지 부탁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손 옆에 놓여서 계속해서 딩동거리고 진동하면서 여러분의 주의를 끝도 없이 빨아들이는, 마치 주의를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그 휴대폰을 잠시 옆으로 내려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말하느냐? 왜 이렇게까지 끊어내라고 하느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그저 가벼운 건강 상식이나 심심풀이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뿌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그나마 많지도 않은 원기를 지켜낼 수 있을지, 장차 덕망 있고 기골이 건장한 사람으로 평안하게 노후를 누리게 될지, 아니면 자꾸만 문제를 만들고 원신이 말라버린 채 병상에 누워 겨우 하루하루를 버텨가게 될지와도 직결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부터 저는 하나의 매우 기이하고 심지어 병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현상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20살 간 넘은 한창 혈기왕성한 청년들이나 원래라면 은퇴 후 편안히 노년을 즐겨야 할 60살 안팎의 어르신들이나 마치 동시에 하나의 독에 중독된 것처럼, 하나의 기묘한 병에 걸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 병이 무엇이냐? 저는 그것을 침묵공포증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도 조용한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까? 주변이 조금만 조용해져도,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고 나에게 주목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순간 이유 없이 불안해지고 허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든 말로 시간을 메우려 하고, 어떻게든 자신의 이른바 진심을 꺼내 보여주면서 남들의 인정을 얻으려 합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런 소리가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내가 너에게 진심을 다해 잘해주기만 하면, 내가 내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꺼내 보여주기만 하면 언젠가는 진심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거야. 진짜 친구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차갑게 느껴지는 세상 속에서 조금은 따뜻함을 얻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건 엄청난 에너지 사기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심혈을 이용해 결코 채워지지 않는 블랙홀을 먹여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자기 파괴 행위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중년, 노년의 마음이 약하고 수다를 좋아하는 아주머니들, 그리고 직장에서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착한 사람들. 이들이 제게 찾아올 때는 대개 얼굴에 건강하지 못한 붉은 기운이 돌고 눈빛은 산만하고 힘이 없습니다. 제가 맥을 보려고 손을 내밀게 하면 맥은 위로만 떠 있고 크기는 크지만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마치 물 위에 기름막이 떠 있는 것처럼 겉보기에는 많아 보이지만 조금만 깊이 더듬어 보면 완전히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어떤 맥이냐? 동의학으로 말하면 댄싱적인 음이 허하고 화가 치솟아 신이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맥입니다. 어디가 불편하냐고 물으면 딱 집어 아픈 곳을 말하지 못하고 그냥 괜히 가슴이 답답하고, 밤에는 뒤척이느라 잠을 못 자고 낮에 했던 말들을 계속 떠올리며 괜히 억울하고 가슴께가 꽉 막힌 것처럼 숨이 턱턱 막히고 내뱉잔이 안 내려가고 삼키잔이 안 넘어가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사실 제 눈에는 병의 원인이 아주 단순합니다. 첨단 기계 검사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몇 마디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정력을, 가장 귀한 정신 에너지를 참을 줄 모르는 입을 통해 수도꼭지 틀어놓듯
밖으로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심을 나누고 감정을 교류하며 관계를 좁히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생명 바퀴에서 공기를 빼고 압력을 내려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말하자면 아주 느린 속도로 진행되는 자살인 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서 나쁜 놈 역할을 자처하고자 합니다. 이 달콤한 위선의 가면을 여러분 눈앞에서 확 찢어버리려 합니다. 오직 동의학과 역학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마지막 진실 하나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대에는 순수한 진심만으로는 진심을 교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천지의 기장이 이미 바뀌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될수록 더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침묵은 나약함도 아니고 무능함도 아닙니다. 침묵은 가장 고급스러운 자기 보호 방식이며 성인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부적입니다. 우선 우리는 동의학의 장상학, 즉 장부 이론의 가장 높은 층위에서 말한다는 것과 진심을 내어 보인다는 것을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들이 여러분의 생명 에너지를 어떻게 몰래 소모시키고 있는지부터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동의학의 이론 체계에서 오장육부는 군신으로 나뉘는데 심장은 군주와 같아서 신명과 정신을 주재합니다. 심장은 우리 전신의 영혼 활동을 총지휘하는 군주이며 오행으로는 화에 속합니다. 불의 성질은 위로 치솟고 밖으로 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불은 제멋대로 타서는 안 됩니다. 집에서 가스를 쓰려면 불은 반드시 가스레인지 안에서만 타야 합니다. 그래야 밥을 지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불이 밖으로 튀어나가 온 집안을 태우기 시작하면 그것은 더 이상 따뜻한 화로가 아니라 화재요, 재앙입니다. 우리 몸 안의 심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심화는 신수에게 제약받고 보양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동의학에서는 수화제제 또는 수화임이라고 부릅니다. 음양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때에만 몸은 건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환경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조금만 눈을 멀리 돌리고 역학의 지혜로 이 시대를 관찰해 보십시오. 삼원구은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곧, 아니 이미 한 발은 구리운이라는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리라는 괴는 위아래 밖은 음이고 가운데만 양이라서 겉은 비고 속만 찬 상입니다. 리괴는 불에 속하며 빛과 문명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허망함과 분열, 그리고 조급함과 초조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는 뜻일까요? 바로 허화가 온 세상을 뒤덮는 시대입니다. 어디를 가나 모두가 쇼를 하고 모두가 보여주려고 애쓰는 시대입니다. TV를 켜면 시사 프로그램에서 서로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는 전문가들이 보이고 휴대폰을 열면 각종 플랫폼에서 떠드는 유명 스트리머들이 넘쳐납니다. 술자리를 보면 모두가 잔을 돌리며 서로 형님 동생을 부르고 허세 섞인 말을 주고받습니다. 다들 자신을 번쩍번쩍 포장해 놓고 입에서는 온갖 달콤한 말과 허례허식의 말이 쏟아져 나오지만 마음속에는 각자의 이익 계산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풍경은 리괴의 상과 똑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유난히 화려하고 풍성하고 뜨거워 보이지만 그 속은 빈틈투성이이고 허하고 갈라져 있습니다. 마치 이미 바깥 세상은 온통 불바다가 된 것처럼 온 세상이 뜨거운 기운과 불안한 기운으로 가득한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진솔한 마음 하나를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깨끗한 마음은 역학에서 감괴, 즉 물에 해당합니다. 여러분은 이 얼마 되지도 않는 성스러운 한 그릇의 물로
이 불바다를 식히고 이 시대의 초조함과 불안을 잠재우고 그 대가로 조금의 진심과 온기를 얻고자 합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수화상극입니다. 마치 자동차에 불이 났는데 물 한 컵 들고 가서 끓여는 것과 같습니다. 약한 물이 강한 불을 만난 꼴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이 얼마 안 되는 진심, 신음, 신정은 이 허영으로 가득한 사회의 허화에 그대로 증발해 버립니다. 물기라고는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남에게 속마음을 모조리 털어놓고 집안일과 자신의 약점을 하나도 감추지 않고 드러냅니다. 겉으로는 상대가 감동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여러분을 순진하고 호구로 여길 수 있고 속으로는 여러분이 성숙하지 못하고 깊이가 없다고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고 상대의 신뢰와 솔직함을 돌려받기를 바라지만 돌아서면 그 이야기가 누구의 입에 오르내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여러분을 공격하고 통제하는 무기가 되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교류 방식은 우리 몸 안에서 하나의 무서운 병리 현상을 직접적으로 만들어내는데 그것을 동의학에서는 심신불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진심이 에너지층에서 이미 신수의 많은 부분을 소모해 버린 것입니다. 신수가 소진된다는 것은 탕이 바닥난 냄비와 같습니다. 물이 없는데 어떻게 심화를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이유 없는 불안, 가슴 두근거림, 쉽게 화가 치밀어 올랐다가 이내 후회와 자책에 빠집니다. 나는 왜 저 사람이 변했는지,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형제라 부르더니 오늘은 뒤에서 칼을 꽂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실 꼭 그 사람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에너지 전략이 애초부터 틀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허화가 만연하고 외유내어가 일반화된 시대에 여러분이 진심을 남김없이 드러낼수록 인간관계를 지키기 위해 말을 많이 하고 무리해서 베풀수록 여러분 내면의 에너지는 더욱 빨리 소모되고 고갈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란 바로 정기신이 쇠잔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자신을 지키는 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역학에서 말하는 감괴의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물은 늘 낮은 곳으로 흐르고, 물은 늘 담담한 맛을 품고, 물은 아무 소리 없이 만물을 적셔줍니다. 불처럼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자신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핵심 주제, 침묵의 힘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조차 침묵을 깊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침묵을 말이 없는 성격, 내향적인 사람, 참기만 하고 말 못하는 성격, 소극적이고 열등감 있는 모습으로 생각합니다. 완전히 잘못입니다. 동의학과 역학의 높은 시각에서 보면 침묵은 결코 수동적인 참음이 아닙니다. 침묵은 스스로 에너지를 회수하는 능동적인 전략이며 대단히 높은 수준의 양생법이자 인생을 다스리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 원리는 매우 깊습니다. 저는 그 층위를 몇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해하고 실행하신다면 정말로 여러분의 삶을 10년은 더 길고 품질 높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층위에서 침묵은 양기를 잠그고 음정을 단련하는 기본 법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왜 도가의 도사들이나 불가의 고승들이 패관하고 수행할 때 반드시 금구, 즉 언어를 끊는 수련을 하는지 말입니다. 왜 가슴에 말하지 마시오 같은 패를 걸어두기까지 할까요? 단지 남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일까요? 아닙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입이 바로 몸 안의 에너지가 새어나가는 가장 큰 구멍이기 때문입니다.
역학에서 태괴, 즉 기쁜 괴는 입을 상징합니다. 위에 빈 한 획이 바로 흠집이고 구멍입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어 말을 하는 순간, 특히 필요 없는 말, 감정에 치우친 말들을 쏟아내는 순간, 여러분의 내적 기장은 이미 뚫려버립니다. 팽팽히 부풀어 있던 풍선이 바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에너지가 조금씩 새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동의학으로 보면 비는 입으로 통합니다. 말은 비기의 상태와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은 기를 받아들이고 체액을 관장합니다. 우리가 말이 끊이지 않을 때, 특히 불평을 쏟아내고 해명하고 비위를 맞추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할 때, 우리는 몸에 두 가지 큰 손해를 동시에 입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기를 소모시키는 것입니다. 비는 운하를 주관하고 우리가 먹는 음식물을 소화해 기혈로 바꾸는 일을 합니다. 비기가 허해지면 아주 쉽게 피로해지고 사지가 무겁고 힘이 없으며 움직이기조차 싫어집니다. 말을 조금만 해도 숨이 찬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교사, 영업직, 콜센터 같은 말이 많은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하루 종일 말을 하고 나면 밥 먹을 기운도 없이 그냥 쓰러져 쉬고 싶어 합니다. 그 뿌리는 바로 비기가 말을 통해 과도하게 소모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더 근본적인 손해는 신정을 소모하는 것입니다. 동의학은 입안의 침을 진액, 오객이라고 부릅니다. 맑고 묽은 침은 진이라 하고 끈적이고 실처럼 늘어나는 침을 타라 하는데 이것은 곧 신의 액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생명 정화입니다. 이 침은 오장육부를 윤택하게 하고 온몸의 관절과 구멍들을 촉촉하게 적셔줍니다. 여러분이 말을 하다 침을 튀기고 있을 때 여러분은 단순히 물 몇 방울을 뱉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골수의 기름, 피와 정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 수다를 아주 좋아하는 아주머니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50, 60이 넘으면 거의 공통적으로 이런 증상을 호소합니다. 목이 늘 마르고, 물을 마셔도 시원하지 않고, 손발은 덥고, 밤에는 자면서 식은땀을 흘립니다. 이는 진액이 고갈되고 음이 허하여 화가 치솟는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진액이 없으면 마치 엔진에 윤활유가 없이 고속으로 도는 것과 같아서 마찰열이 심해집니다. 결국 온몸이 마르고 예를 들어 구강, 건조증, 전신 건조증, 당뇨, 전단계, 심지어 후두암 같은 병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농담 같지만 아주 진지하게 한마디를 자주 합니다. 한마디 덜 하면 생명은 1초 더 늘어난다.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입을 다물고 침묵을 지키면서 조용히 혀끝을 위리몸 뒤 하늘에 가볍게 붙이는 순간 도가에서는 이것을 북작교라 부르는데 인맥과 동맥이 연결되는 이 동작 하나만으로도 온몸의 경맥이 통합니다. 이때 입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진액이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이 진액을 한 번, 두 번, 세 번 나누어 천천히 삼키면서 그것이 따뜻한 물줄기가 되어 아랫배 단전으로 굳게 내려간다고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도가에서는 이것을 오객환단이라 부르며 뇌를 보양하고 전신을 윤택하게 하는 최고의 방법으로 여깁니다. 이때 여러분의 침묵은 더 이상 참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자기에게 에너지를 충전하고 생명을 충전하는 행위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시끌벅적한 술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여기저기 술잔을 돌리며 큰 소리로 떠들고
서로를 추켜 세우고 험담을 하고 허세를 부립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의 정기신을 고속으로 탕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러분은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 얼굴은 온화하게 미소를 띠고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되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차를 음미하고 음식을 꼭꼭 씹으면서 본래의 맛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는 안으로 모여 자석처럼 단단해지고 미래 에너지는 밖으로 흩어져 모래처럼 흩어집니다. 술자리가 끝나면 그들은 녹초가 되어 다음 날까지 숙취에 시달리지만 여러분은 정신이 맑고 피부빛은 오히려 더 윤택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고요함으로 시끄러움을 이기는 고급스러운 방식입니다. 두 번째 층위에서 침묵은 간기의 폭발을 막아 뇌졸중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파제입니다. 이것은 특히 중년과 노년, 특히 이미 고혈압, 고지혈, 동맥경화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민족은 대체로 의리가 있고 정이 많습니다. 원래 이것은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을 만나거나 자신을 배신한 사람을 마주했을 때 가슴 속에서 간화가 치밀어 오르고 머리에서는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기 쉽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예전에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 사람이 가장 어려울 때 내가 돈도 빌려주고 도와줬는데 지금 와서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나? 양심이 있나 없나? 이렇게까지 배신하다니. 나 진짜 가만히 안 둬. 가서 따져야지. 사람들 앞에서 진상을 밝혀야지. 여러분, 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아주 진지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정말로 화를 참지 못해 따지러 가는 순간 이미 완전히 진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의 몸으로 치러야 하는 패배입니다. 여러분이 감정에 휘둘려 따지고 설명하고 공평함을 되찾겠다고 나설 때 여러분 몸 안에서는 작은 폭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의학에서는 간이 소설을 주관하고 소설과 소통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분노에 휩싸이는 순간 간기의 흐름은 즉시 위로 치솟습니다. 간은 혈을 저장하고 혈과 기는 함께 움직입니다. 뜨겁게 달아오른 기혈이 폭포처럼 위로 몰려갑니다. 이미 어느 정도는 굳어있는 뇌혈관과 심혈관 쪽으로 말이지요. 원래 탄력이 떨어진 혈관에 이런 뜨거운 기혈의 돌풍이 강하게 부딪힐 때, 게다가 여러분이 거기에 말을 더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점점 더 흥분해서 언성을 높일수록 이 기혈의 속도와 압력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때 여러분의 뇌혈관은 오래 사용해 약해진 고무호스와 같습니다. 과격한 수압을 버티지 못하면 어느 순간 뚝 하고 터집니다. 바로 뇌졸중, 뇌출혈, 인생의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병원 재활실을 가보면 반신불수가 된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세히 물어보면 그들 중 절반 이상이 삼키지 못한 한 번의 분노, 풀지 못한 억울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린 과거의 진심을 다해 누군가를 돕고 애썼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냉정과 배신이었습니다. 그 억울함을 참지 못해 말로라도 따져야겠다고 나섰다가 결국 반쪽의 몸과 가족의 미래를 잃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그런 관계가 정말 여러분의 몸을 걸 만큼 가치가 있습니까? 이미 썩어버린 인연, 본질적으로 무너진 관계 때문에 그렇게 귀한 몸을 희생시키고 가족까지 고통 속에 밀어넣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역학에는 아주 깊은 말이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말이 적고 재앙이 많은 사람은 말이 많다. 복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원기를 지킬 줄 알기에 말수가 적고 복이 얕은 사람은 마음이 불안하고 의지할 데가 없어서 끊임없이 말로써 에너지를 흩어버립니다. 이 시대가 진심으로 진심을 바꾸기 어려운 시대라는 것을 알아차렸다면 여러분은 의식적으로 간기를 수양해야 합니다. 남이 나를 오해해도 굳이 서둘러 해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는 사람은 애초에 해명도 필요 없습니다. 이미 악의적으로 여러분을 오해하려는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습니다. 되레 그들은 여러분의 설명을 또 다른 의심거리로 삼을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배신하거나 상처를 줄 때도 더 이상 불필요하게 매달리지 마십시오. 매달린다는 것은 곧 그 사람과 그 사건을 여러분 인생에 더 깊이 묵는다는 뜻이며 그것이야말로 그들에게 주는 최고의 상입니다. 반면 여러분의 생명에게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지요. 누가 여러분을 비웃거나 빈정거리거나 뒤에서 험담을 해도 굳이 맞받아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바라보면 됩니다. 마치 자신만의 조그만 무대에서 실컷 떠들며 연기하는 광대를 바라보듯 스스로 얼마나 우스운지 모른 채 발버둥치는 한 마리의 불쌍한 동물을 바라보듯 마음속은 산처럼 흔들리지 않게 두십시오. 이때 여러분의 간기는 막힘없이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혈압도 안정되고 심장도 편안합니다. 말없는 침묵 속에 어마어마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위엄입니다. 여러분, 절에 가서 부처님과 보살님 상을 보십시오. 어느 분이 말이 많습니까? 어느 분이 신도와 논쟁을 합니까? 한 분도 없습니다. 모두 눈을 살포시 내리깔고 고요하게 앉거나 서 있을 뿐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 앞에 서면 자연스레 마음이 숙연해지고 그 앞에서 모든 비밀을 털어놓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소리가 없는 힘이 소리 있는 힘을 압도하는 모습이며 정으로 동을 제어하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세 번째 층위에서 침묵은 인간관계를 걸러내는 정밀한 필터가 됩니다. 정말로 인연이 있는 사람과 귀인을 가려내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속으로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것은 사실 외로움 때문이기도 하고 친구가 없을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먼저 나서서 열정적으로 분위기를 띄우고 계속 말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남들이 자신을 잊을 것 같고 무리해서 밀려날 것 같고 소위 왕따가 될 것 같아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걱정은 대부분 쓸데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본질을 뒤바꿔 놓은 생각입니다. 아첨과 맞장구로 얻어낸 관계는 대부분 술 친구, 밥 친구일 뿐입니다. 흔히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하지만 술과 고기가 있을 때는 친구가 많다가 정작 어려울 때 옆에 남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말로 계속 분위기를 띄워야 유지되는 관계는 마치 뜨거운 비닐 같은 것으로 연결된 관계입니다. 조금만 이익이나 압력이 생기면 금방 녹아내려 버리고 게다가 끈적한 독성까지 남습니다. 진정한 친구와 진정한 인연은 동기상구 위에 세워집니다. 영혼의 줄기가 자연스럽게 공명하고 에너지의 진동수가 서로 맞아서 끌리는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참새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지저귀기만 하고 지나치게 열정적이고 가벼운 태도를 보인다면 대부분 여러분에게 붙는 사람들은 똑같이 시끄러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에게서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침묵을 배우기 시작하고 점차 깊이 있고 내면을 숨긴 사람으로 변해 갈수록
여러분의 기운이 묵직해질수록 여러분을 이용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예전과 달라졌다고 느끼며 이제는 쉽게 건드릴 수 없고 재미없고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러분 곁을 떠납니다. 이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 아주 좋은 일입니다. 갈 사람은 보내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에서 독소와 쓰레기를 자동으로 배출해주는 과정입니다. 아첨을 좋아하고 누군가가 계속 자신을 추켜 세워 주어야만 안전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여러분이 더 이상 맞장구 쳐 주지 않으면 서서히 멀어질 것입니다. 잘 가라고 보내주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정신력과 시간은 소중한 곳에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여러분 곁에 남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오랫동안 같이 있어도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눈빛만 보고도 피곤함과 감정을 읽고는 말없이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애써 자신을 설명하지 않아도 오랜 관찰을 통해 여러분의 인품과 실력을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관계가 바로 인생에서의 진정한 정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삶의 귀인입니다. 그러니 침묵이 여러분의 친구를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친구의 질을 높여줍니다. 침묵은 고급 에너지체로서 거친 모래와 잡석을 걸러내고 그 속에서 진짜 보석만을 남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울림이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은 이미 자신의 과거 행동을 떠올리며 반성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도리는 알겠는데 실제로는 잘 안 된다. 나도 말이 많으면 손해라는 걸 알고 침묵이 금이라는 것도 알지만 막상 상황이 닥치면 입이 먼저 나간다. 몇십 년간 몸에 밴 습관이라 어쩔 수 없다. 상대의 얼굴만 봐도 반박하고 싶은 말이 먼저 튀어나오고 불공평한 일을 보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 말이 내뱉어지고 나서야 후회하고 또 사람과 부딪힌 뒤에야 또 내가 참지 못했구나 라고 자책한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실제로 바뀔 수 있을까? 바로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알고는 쉬운데 행동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침묵의 도리를 머리로 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몸으로 실천하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하늘을 나는 것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습기, 즉 오래 쌓여 형성된 심리적, 행동적 패턴이 너무 두껍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장은 외부의 자극에 너무나도 쉽게 이리저리 끌려 다니도록 길들여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몸의 생리 반응은 너무 빠릅니다. 감정이 이성보다 먼저 뛰어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으로 여러분께 아주 실용적인 입닫기 신법 3가지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 3가지는 황제내경의 경락 조절 이론과 도가의 내단 수행법, 그리고 고대 종행가들의 처세 지혜를 현대인의 삶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특히 현대처럼 빠른 속도의 사회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 3가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그중 하나만 제대로 익혀도 여러분은 예전처럼 쉽게 사람들에게 잡히지 않는 강한 기운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법을 저는 말뚝으로 불끄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것은 참지 못해 터져 나오는 분노를 순식간에 끊어버리는 응급생리 스위치입니다. 많은 사람이 침묵하지 못하는 이유는 몸의 생리적 반응 속도가 이성의 판단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향해 기분 나쁜 말을 내던지거나 무시하는 눈길을 던지는 순간 그 자극은 마치
성냥개비 끝에 붙은 불씨가 화약통으로 튀어 들어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아직 아무 생각도 정리하지 못했는데 부신 호르몬은 이미 솟구치고 간화는 벌써 목구멍까지 치솟습니다. 얼굴은 붉어지고 목은 팽팽해집니다. 이때 여러분의 입은 더 이상 뇌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온갖 말들이 튀어나옵니다. 말이 다 나간 뒤에야 비로소 이성이 돌아와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또 왜 그랬을까? 또다시 에너지를 탕진했구나.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우리는 몸에 하나의 차단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집에 전기 시스템에 퓨즈가 있듯 감정 전류가 과도하게 흘러 전기 제품을 태우기 전에 퓨즈가 딱 끊어져 주듯이 말입니다. 말뚝으로 불 끄기는 세 가지 미세한 동작으로 이루어진 연속 동작입니다. 감정의 불꽃이 막 튀어오르는 바로 그 찰나에 동시에 실행해야 합니다. 첫 번째 동작은 혀를 윗잇몸 뒤쪽 하늘에 붙이고 진액을 삼키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억울하게 몰아세우거나 직장에서 부당하게 욕을 먹거나 가족에게 오해를 받았을 때 숨이 막히고 당장이라도 말이 튀어나올 것 같은 순간이 오면 즉시 스스로에게 명령을 내리십시오. 입을 꼭 다물어라. 동시에 혀끝을 윗잇몸과 입천장 경계 지점에 의도적으로 조금 힘을 주어 밀어 올리십시오. 동양의학과 도가에 따르면 이 지점은 인맥과 동맥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전신의 음과 전신의 양이 이어지는 가교와 같은 곳입니다. 혀가 이곳에 닿는 순간 마치 몸 안 에너지 시스템의 주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습니다. 에너지는 바깥으로 터져나가려던 상태에서 안으로 순환하는 상태로 바뀝니다. 그러면 입안에 시원한 침이 꽉 차오르는 것이 느껴질 것입니다. 이때 이 진액을 함부로 뱉지도 말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삼키지도 마십시오. 이것은 지금 나를 살리는 약이다. 뜨거운 불길을 잠재우는 맑은 물이다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천천히 의식적으로 한 번에 꿀꺽 삼키십시오. 그 침이 식도와 위를 지나 아랫배 단전으로 쭉 내려가는 모습을 떠올리십시오. 동의학에서는 이 진액을 신의 정수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진액을 단전으로 내려보낸다는 것은 곧 생명 에너지를 다시 회수해 자신의 기초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즉, 몸이 스스로 만들어낸 냉수를 써 뜨거워진 심장과 간을 일시에 식히는 것입니다. 동의학에서는 이것을 불을 원래 자리로 돌려보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놀라울 것입니다. 단 1, 2초, 이 삼키는 동작을 마치는 것만으로도 조금 전까지 폭발 직전이던 감정이 절반 이상은 가라앉습니다. 심장 박동도 서서히 안정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직접적인 생리적 방식으로 감정 폭발을 강제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동작은 심신이 동요할 때 내관혈을 눌러 정신을 잠그는 것입니다. 침묵과 침 삼키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전히 심장은 벌렁거리고 정신이 흩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마음을 채처럼 단단히 붙잡아줄 자물쇠가 필요합니다. 손목 안쪽, 손목 접히는 선에서 세 마디 위, 두 힘줄 사이에 있는 점이 내관혈입니다. 내관혈은 심포락혈이며 음유맥과도 통합니다. 심포는 심장을 보호하는 갑옷과도 같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사기를 먼저 막아주는 방패입니다. 여러분이 화가 치밀어 올라 말이 튀어나오려는 순간 한 손을 자연스럽게 등 뒤로 돌리거나 허벅지 위에 놓고 다른 손의 엄지손톱 옆면으로 반대쪽 손목의 내관혈을 꽉 누르십시오. 가볍게 주무르는 것이 아니라 약간 아플 정도로
깊게 눌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통증은 정신을 끌어모으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몸에서 올라오는 날카로운 통증은 여러분의 관심을 즉시 몸 안으로 끌어오고 외부에 대한 주의를 끊어줍니다. 힘껏 내관여를 누르고 있으면 가슴에서 치밀어 오르던 출렁이는 불안이 마치 못에 박힌 듯 멈추고 목까지 차오르던 말도 더 이상 올라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 동작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길게 내쉬며 기운을 용천으로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동의학에서는 분노하면 기가 위로 치솟는다고 봅니다. 우리가 화가 날 때 온몸의 기운이 머리와 가슴으로 달려 올라가기 때문에 얼굴은 붉어지고 머리는 뜨거워집니다. 이 상태에서 말을 하면 이성은 이미 기능을 멈춘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이성적인 말을 할 수 없고 나중에 후회할 독한 말만 쏟아내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 필요한 것은 치솟는 기운을 강제로 아래로 내려 보내는 것입니다. 코로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가슴이 아닌 배로 숨을 쉬십시오. 숨을 들이쉴 때 이 공기가 무거운 납덩이처럼 시원하면서 묵직하게 척추를 타고 아래로 내려간다고 떠올리십시오. 숨을 내쉴 때에는 발바닥, 바닥까지, 특히 용천열까지 이 기운이 내려간다고 상상하십시오. 이렇게 몇 번만 반복해도 머리가 서늘해지고 가슴에 몰려있던 화기가 많이 가라앉습니다. 마치 감정이 폭발하려는 자신을 한 단계 위에서 지켜보는 또 다른 내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러면 방금 전까지 한마디 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나 자신이 매우 어리석고 우스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말뚝으로 불 끄기라는 첫 번째 신법입니다. 세 동작을 하나의 연속 동작으로 만들어 감정이 튀어오르려는 바로 그 1초 안에 자연스럽게 동시에 실행할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해 보십시오. 이 내적 차단기가 설치되면 어떤 자극이 와도 여러분은 자기 감정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신법은 힘을 빌려 힘을 되치는 법입니다. 이는 남이 던지는 악의와 시비를 에너지 차원에서 전환해 오히려 나에게 복과 영양분으로 되돌리는 고급 기술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오해하거나 뒷담화를 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자 할 때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 속에는 독한 기운과 낮은 진동수의 에너지가 가득합니다. 여러분이 참지 못해 맞받아치고 소리를 높이고 악담을 주고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그들이 던진 쓰레기 봉투를 기꺼이 품에 안아들게 됩니다. 그들이 던진 낮은 진동의 에너지를 여러분이 그대로 받아들인 셈입니다. 이러한 에너지는 여러분 몸 안의 경락, 특히 간경과 심경을 통해 흘러다니며 시간이 지날수록 나쁜 덩어리로 뭉쳐갑니다. 그것이 유방옥, 갑상선 결절, 자궁근종 같은 병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 여러분을 공격한 사람은 되레 속이 후련해질 수 있습니다. 고수는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주의 에너지가 운행되는 기본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대가 던진 쓰레기를 줍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쓰레기가 저절로 상대에게 되돌아가도록 둡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강하면 강하게 두고 그들이 거칠면 거칠게 두라. 산등성이를 스치는 바람처럼 큰 강 위를 비추는 달빛처럼 두라는 마음가짐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공개적으로 욕보이거나 사람들 몰래 뒷담화를 하며 여러분을 깎아내리고 있을 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당신은 지금 내 업장을 대신 갚아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위안이 아닙니다.
우주의 운행 원리에 부합하는 말입니다. 역학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말했습니다. 선을 쌓는 집에는 반드시 남은 복이 있고, 악을 쌓는 집에는 반드시 남은 재앙이 있다. 상대가 험담을 퍼뜨리고 악의를 흩뿌리는 행위는 곧 자신의 복을 소모하는 것이며 자신을 향한 주파수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발산한 악한 에너지의 파동은 반드시 어딘가를 향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침묵하고 마음속에 원망과 복수심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 에너지는 마치 허공을 향해 휘둘러진 주먹처럼 허공을 치다가 되돌아갑니다. 되돌아갈 곳은 단 하나, 바로 그 에너지를 발산한 사람 자신입니다. 그와 동시에 여러분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억울함을 감수했지만 마음속에 큰 원망을 쌓지 않았습니다. 이때 우주 혹은 자연 법칙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보상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이 손해를 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건강, 내면의 성숙 혹은 다른 형태의 복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전통 문화에서는 이것을 은밀히 덕을 쌓는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종종 합니다. 이유 없이 큰 수모를 참은 뒤 어느 날 갑자기 뜻밖의 재물을 얻거나 오래된 작은 병이 저절로 나았거나 집안 사이가 훨씬 좋아지는 경험 말입니다. 그 보상이 바로 억울함을 꾹 삼키며 침묵을 선택한 그때부터 이미 씨앗으로 심겨진 것입니다. 이 신법을 쓸 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눈빛입니다. 저는 이것을 눈빛 사마른 차갑고 칠알은 연민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침묵은 고개를 푹 숙이고 죄인처럼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똑바로 바라봐야 합니다. 다만 그 눈빛의 온도가 달라야 합니다. 분노의 눈빛으로 쏘아보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여러분은 상대의 공격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두려움과 회피의 눈빛도 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곧 여러분이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가장 좋은 눈빛은 마치 환자를 바라보는 의사의 눈빛입니다. 당신이 지금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지 나는 알고 있다라는 담담한 눈빛입니다. 혹은 서커스장의 광대가 지독한 연기를 펼치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관객의 눈빛입니다. 내 눈빛을 통해 이런 메시지를 보내십시오. 내가 지금 얼마나 우스운지를 나는 보고 있다. 내가 내게 던지는 말들이 내 삶을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지도 보고 있다. 그럼에도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다만 안타깝게 여길 뿐이다. 이런 침묵의 눈빛은 상대의 마음속을 깊이 찌릅니다. 상대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기 자신도 자신의 행동을 창피하게 여기게 됩니다. 결국 기세를 잃고 더 이상 덤벼들지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행동 차원에서의 신법은 상대가 다 떠들고 난 뒤에도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의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차를 마시던 사람은 다시 차를 마시고 책을 읽던 사람은 다시 책장을 넘기고 일을 하던 사람은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 사람을 공기처럼 여기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주의와 에너지는 오직 자기 삶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상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무시이자 징벌입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신법, 힘을 빌려 힘을 되찾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신법은 이 세 가지 중 가장 핵심적이고 높은 층위의 신법입니다. 여러분의 부와 경력, 심지어 한 집안의 운과도 직접 연결된 신법입니다. 저는 이것을 기운을 감추어 생을 기르는 법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여러분의 꿈과 계획,
재물의 비밀을 최대한 은밀하게 감추고 마치 알 수 없는 금단처럼 안에서 단단히 굳혀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죽을 만큼 고생해도 돈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 혹은 모아놓은 돈이 계속 새어나가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게을러서도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이유, 입이 너무 빠르고 비밀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에 돈이 될 만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순간 누구보다 먼저 친구에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사업에서 작은 성과가 나오거나 돈을 조금 벌게 되면 당장 SNS에 올려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 결과 계획은 시작도 하기 전에 어그러지거나 남에게 선점을 당하거나 하루가 멀다 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찾아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질투와 시샘의 눈빛이 조용히 여러분을 향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역학에는 기밀을 지키면 일이 이루어지고 기밀이 새면 일이 무너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크고 중요한 일일수록 극도로 조용한 환경 속에서 잉태되고 성장해야 합니다. 일이 잘못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너무 많은 말과 소문을 흘리는 데 있습니다. 동의학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신장의 저장 기능과 연결됩니다. 신장은 저장을 주관합니다. 꿈도, 계획도, 여러분의 재물 설계도도 모두 여러분의 생명력과 창조력의 정수입니다. 이 정수는 깊은 곳에 감추어 둘 때에만 길러지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입 밖으로 새어나가는 순간 그 정수는 모이기보다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원칙을 여러분께 공개하고 싶습니다. 첫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입을 꼭 다물어라. 아무리 가슴이 설레고 너무 잘 될 것 같고 이번만큼은 반드시 대박일 것 같아도 아직 계약서의 사인이 다 끝나지 않았고 아직 돈이 통장에 들어오지 않았고 아직 프로젝트가 완전히 성공하지 않았으면 제발 입을 닫으십시오. 심지어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도 모두 다 털어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와 배우자는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은 종종 두려움과 걱정이라는 옷을 입고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설레는 마음으로 큰 그림을 이야기하면 그들은 자주 그 일은 위험해. 저 사람도 하다가 망했어. 그냥 안정된 직장을 구하는 게 낫지 않겠니?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들 속에는 사랑이 있지만 동시에 불안과 두려움의 에너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에너지 장 안으로 들어오면 여러분의 믿음과 결단력은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니 미리 이야기하지 말고 조용히 준비하십시오. 역학에서는 때를 만나지 못한 용은 깊은 물 속이나 땅 속에 몸을 숨기고 머리를 내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 용처럼 조용히 에너지를 모으고 힘을 기르십시오. 둘째, 사람과 일을 꿰뚫어 보되 굳이 드러내어 말하지 마라. 사회와 직장은 복잡합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여러 가지 허세와 속내를 읽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자기 능력보다 과장해서 자신을 내보이는지,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어느 협력 제안이 사실은 함정인지 여러분은 다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감 혹은 내가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갑자기 나서서 상대를 면전에서 폭로한다면 여러분은 곧 그 사람의 원한을 사게 됩니다. 역학에는 깊은 곳에 물고기를 보게 된 사람은 길하지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너무 날카롭게 드러내는 것은 오히려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속으로는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겉으로는 모른 척합니다. 중요한 순간에만
부드럽게 방향을 바꿀 뿐입니다. 그렇게 해야 마음이 넓어지고 기혈이 원만해집니다. 셋째, 집안의 불행과 갈등은 밖으로 가져나가지 마라. 자신의 힘듦을 남에게 쉽게 말하지 마라. 특히 많은 여성분들이 이 부분에서 자주 실수합니다. 친구와 차를 마시다가 혹은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남편의 무능과 게으름, 시어머니의 잔소리, 자녀의 반항, 돈 걱정을 줄줄 털어놓습니다. 여러분은 털어놓으면 속이 편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듣는 사람은 몇 마디 형식적인 위로의 말을 해줄 뿐입니다. 돌아서면 그 이야기는 또 다른 술자리와 차 모임에서 가십거리가 될 뿐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말이 곧 주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말로 표현하는 순간 그 말은 에너지를 가지게 되고 현실의 형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하루 종일 나는 팔자가 사나워. 우리 집은 늘 이 모양이야. 남편은 소용없어. 아이는 망난이야. 라고 말하면 그 말대로 되어가기 쉽습니다. 여러분의 세포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약해지고 여러분의 집도 그 에너지에 맞춰 더 어두운 기운을 띠게 됩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집안일을 쉽게 밖으로 흘리지 않습니다. 설령 집에서 큰 싸움이 있었고 하루 종일 눈물을 흘렸어도 밖으로 나갈 때는 옷을 단정히 입고 얼굴에 온화한 표정을 팹니다. 이것은 체면을 위해서가 아니라 집안의 에너지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집안에서 생긴 문제는 집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부부끼리 대화하고 각자 자기 마음을 돌아보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풀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집안의 기장은 점점 안정되고 밖에서는 좋은 사람과 기회들이 여러분을 향해 다가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생리, 에너지, 운의 차원에서 침묵의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침묵을 더 높은 자리로 올려 생명의 본질과도 연결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깊은 밤 혼자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왜 사람은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될수록 더 외롭다고 느낄까? 어렸을 땐 친구가 그렇게 많았는데 어른이 되면 진정한 친구는 왜 이리 적어지는 걸까? 많은 사람은 이것을 세상이 차갑다는 증거로, 인간관계가 옅어졌다는 증거로만 봅니다. 그러나 제 관점에서는 이것은 오히려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주는 큰 은혜입니다. 그것은 생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리 과정입니다. 인생의 수련은 전체적으로 볼 때 더하기에서 빼기, 바깥에서 안으로, 소음에서 고요로 옮겨가는 과정입니다. 인생의 전반부에서 우리는 필사적으로 더하기를 합니다. 말하는 법, 공부하는 법, 기술을 익히는 법, 사회의 규칙을 맞추는 법,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 인맥을 쌓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은 생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 이르면 진정한 지혜는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에 있습니다. 말을 줄이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알고 바깥으로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리는 법을 배우고 내면의 세계를 풍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봄과 여름에는 씨를 뿌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밖으로 뻗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 가을과 겨울에는 거두어들이고 깊이 저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침묵을 선택하기 시작하고 진정한 의미의 고요한 혼자 있음을 누릴 수 있게 될 때 여러분의 생명은 다음 단계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바깥의 소음과 타인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때의 외로움은
더 이상 슬픔과 쓸쓸함이 아니라 영원히 쉬는 최고의 장소가 됩니다. 고독은 생명을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절대적으로 조용한 환경,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그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평소에는 느끼지 못하던 직관과 통찰이 솟아납니다. 책을 읽어도 더 잘 이해되고, 문제를 생각해도 더 깊고 통찰력 있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몸도 스스로 치유를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쌓여있던 감정의 응어리와 관계 속에서 생긴 기혈의 막힘, 이름 모를 통증들, 이런 것들이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의 에너지 속에서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역학의 64궤 가운데 가장 위험 있고 단단한 궤가 건괴입니다. 건괴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은 건실하게 운행하고 군자는 스스로를 쉬지 않고 강하게 단련한다. 여러분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십시오. 푸른 하늘은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 바람이 불어야 하는지, 왜 비가 내려야 하는지, 왜 사계절이 있어야 하는지. 하늘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침묵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 지금 이 순간도 온 우주의 운행 법칙이 들어 있습니다. 하늘의 침묵이 곧 가장 큰 소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허황된 말을 줄이고 실제 행동을 늘리십시오. 해명과 변명은 줄이고 묵묵히 복을 쌓는 일에 힘쓰십시오. 남 탓과 환경 탓은 줄이고 자신의 마음을 갈고 닦는 일에 에너지를 쓰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 입을 닫을 수 있게 되었을 때 마음의 눈과 지혜의 눈이 열립니다. 밖에 시끄러운 소리를 꺼야 안에 조용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들이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작은 씨앗 하나로 심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너무 시끄럽고 너무 들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유행을 쫓는 파리떼 같은 소리들이 날아다니고 온갖 가짜 공연과 허세가 넘쳐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무리 속에서 함께 웅성거리는 앵무새가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남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하고 자신의 진심과 에너지를 값싸게 내던지면서 인생의 정기를 시시한 말들에 낭비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영상을 다 들은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자신을 조금 온도가 낮은 사람으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말은 적게 하고 호흡은 조금 더 깊게 하십시오. 여러분을 소모시키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차갑게, 여러분을 끌어내리는 일들에는 조금 더 무심해지십시오. 여러분의 열정과 진심, 그리고 생명을 기르는 소중한 경험들을 오직 자신을 위해, 진심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시간이 지나도 곁을 지켜줄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 아껴 두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입을 지키는 것이 곧 병을 막는 첫 번째 방패입니다. 말이 적어지는 순간부터 복은 쌓이기 시작합니다. 침묵은 금일뿐만 아니라 인생을 지켜주는 강력한 호신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휴대폰을 꺼두고 스스로 차 한 잔을 우려보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조용함과 오래 만난 듯한 내면의 힘을 느껴 보십시오.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는 날, 붙잡지 않고 해명하지 않는 날이 이렇게 가볍고,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내면의 힘으로 가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자연히 하늘이 지켜줍니다. 그리고 말을 줄이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복은 조용히 쌓이기 시작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른쪽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함께 나누고 싶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더 깊은 지혜를 나누는 인연이 이어지기를 바라며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